네, 바른정당과의 통합 문제를 둘러싸고 내홍을 거듭하던 국민의당이 오늘 끝장 토론을 열었습니다. 끝을 보겠다라는 취지로 의원들이 한데 모여서 이 난상 토론을 벌였다고 하는데요.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 결론이 났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이상돈 의원 연결해서 자세히 얘기 들어보죠.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의원님. 목소리가 왜 이렇게 힘이 없으세요? 네, 그러세요? 네. 진이 빠지셨습니까? 골치 아픈 얘기를 좀 하도 오랫동안 들어서 그렇습니다. 근데 끝났습니까? 글쎄요, 그걸 잘 모르겠어요. 원래 네? 7시까지였는데. 네. 네. 저는 뭐 이 방송 때문에 네. 5분 전에 나왔고요. 예. 지금도 좀 조금 연장해서 하지 않는가. 더 거진 끝나간다고 봐야 되겠죠. 예. 그러면 어떻게 좀 뭐 결론이 도출이 됐습니까? 어때요? 글쎄 모르겠어요. 결론이 나올 수가 없죠. 예. 나올 수가 없고. 예. 뭐 대충 예상했던 바대로 안철수 대표는 모두 발언을 통해서 예. 이런저런 좀 혼선이 있었지만 통합이 갈 길이다. 예. 뭐 언론에 알려진 바와 같이 김관영, 최명길, 이원주, 이태규 예. 통합을 익혀서 의원 확장해야 된다. 뭐 예. 그런 입장을 얘기했죠. 이른바 안철수 대표하고 친한 분들. 네, 뭐 그냥 언론에서 봤던 뭐 그대로죠. 그래요. 그러면 이제 통합에 반대하는 분들이 또 계시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거기서 좀 직설적으로 네. 좀 발언을 굉장히 단호하게 하신 분도 몇 분 계셨고. 어떤 분이 어떻게 말씀하셨는데요? 아니, 그건 뭐 되게 다 아시게 될 텐데. 뭐 박지원. 예, 지금 보도가 어떤 게 나오냐면 박지원 의원이 안철수 대표에게 사과를 요구를 했는데 안철수 대표는 대꾸도 하지 않았다. 이런 내용이 보도가 되고 있는데 맞습니까? 뭐 대꾸도 하지 않았다기보다는 이제 제일 마지막에 어떻게 발언 다 듣고 발언을 하겠다. 뭐 이렇게 된 거로 됐다고 봐야죠. 굉장히 좀 박지원 대표께서 굉장히 좀 평소와는 다른 예. 화가 난 또 말씀을 하셨고 정동영 그 의원도 좀 그런 편이었습니다. 어제 저희가 정동영 의원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이런 거 저런 거 다 떠나서 여기서 한 말하고 저기서 한 말이 다르다. 이 점을 좀 강하게 지금 지적을 했고요. 박지원 의원도 오늘 사과를 요구한 이유가 통합 안 한다고 해놓고 나서 다시 돌아서서 통합 추진한 것. 뭐 이걸 지금 문제 삼은 걸로 보도가 되고 있는데. 사실 그게 제일 문제죠. 그런 걸 떠나서 사실 그 정치인이랄까 누구든 간에 그 공적 부분에 있는 사람 정치 리더가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덕목은 이른바 영어로 표현하면 인티그리티, 일관성 이런 거죠. 그리고 또 정치 리더로서 가장 중요한 덕목이고 기본적인 자질이라고 볼 수 있으면 이제 현실을 오독하지 않는 거죠. 그래요. 이렇게들이 있는 건데 그런 점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보는 거죠. 그러면 의원님도 그러니까 그 안철수 대표가 좀 일관성이 없이 이랬다 저랬다 한다 이런 걸 좀 체감을 하셨다라는 말로 들리네요. 지금 뭐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통합 같은 거 저도 뭐 몇 번 방송 인터뷰하면 질문하는 분들이 집요하게 물어보니까 답을 했는데 사실 이 당 통합 같은 거 하려면 좀 정교하게 해야죠. 당원들 공론화하는 게 아니라 일단 의원들끼리라도 좀 컨센서스를 모으는데 이게 말 나가면 안 되니까 중요한 이른바 당에서 그런 말에 비중이 있는 의원들한테 아니라도 해서 공감대를 얻고 YS JP 선당 통합도 그렇게 했고 그리고 안철수 대표 본인과 그 김한길 대표 이끌던 민주당도 뭐 그런 형식을 취한 거 아닙니까? 네네. 근데 오늘 아무튼 이 그 끝장 토론에서 안철수 대표가 지금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내년 지방선거에서 자유한국당 제치고 2등은 해야 하지 않냐. 그러면서 이제 통합의 당위성을 이제 강조를 했다 이렇게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한 게 맞습니까? 그거 2등 얘기는 어저께 저도 메시지에 있었고 오늘도 뭐 그런 뜻으로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 간단히 정리하면 바른정당하고 통합을 하면 내년 지방선거에서 2등은 확실하다 할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이 깔려 있는 것 같은데 안철수 대표의 이런 자신감을 의원님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글쎄요. 그래서 저도 제가 현실을 오독한 거라고 저는 보죠. 그리고 그래요? 이미 지금 돌아가는 사정은 네. 바른정당의 광역단체장과 의원 몇 명도 결국은 연말연시에 한국당을 회귀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죠. 예를 들어서 남경필 경기지사나 그 원희룡 제주지사 같은 경우를 염두에 두고 하시는 말씀이네요. 네, 그렇고요. 저는 그쪽 사정을 잘 알지 않습니까? 그리고 보수 유권자 이렇게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예. 네, 그 보수 유권자 한 30% 지지를 얻지 않고서는 네. 온전히 가지도 못하죠. 예. 바른정당이 일종의 실험을 한 건데 네. 그 실험이 결국에는 사실 이제 실패한 거 아닙니까? 그게 한국 보수 정표의 그 비극인데 네. 현실이 그런 거 어떻게 합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바른정당의 그런 것을 더 안타깝게 보는 사람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참 지켜보는 입장에서 좀 의아한 게, 자, 바른정당하고 통합하면 시너지 효과가 나면서 외연 확장을 해서 2등까지 할 수 있다라고 보는 시각과 택도 없는 얘기다라는 이 시각이 지금 맞서고 있는 거잖아요. 간단히 이야기를 하면. 이거는 어찌 보면 정치판을 읽는 ABC라고도 볼 수 있는 건데 왜 이렇게 시각차가 큰 겁니까? 그거는 본인한테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왜 이게 시너지 효과가 나면서 외연 확장이 가능할까라고 보는 것 자체가 착각이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의원님.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예. 그리고 자꾸만 무슨 호남 심지어 호남 민심에 갇혀 있다 네. 하는데 사실 네. 한국 정치에서 제3당이 지역 기반이 우리가 있었기 때문에 네. 총선도 이만큼 한 거고 문제는 이제 그것을 보다 좀 성공적으로 이끌어가지 못한 데 네. 잘못이 있는 거죠. 그것을 이거라면 나는 좀 어불성설이라고 보죠. 호남을 버리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얘기다. 아니 거기 때문에 갇혀 있어서 우리가 안 된다. 예. 외연을 확장해야 된다. 제가 볼 때는 외연 확장의 대상이 바른정당이 보면 바른정당 자체가 예. 그 바른정당 무엇을 통합하겠다는 건지 거기에 지금 급여도 제대로 주지 못하게 된 사무직 당직자를 흡수하겠다는 건지 원외위원장을 대거 영입하겠다는 건지 나는 좀 너무 헷갈려서 제가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러면 지금 의원님 평가에 따르면 통합은 외연 확장이 아니라 호남 외곽 지역으로 이사입니까? 외곽 이사입니까? 이전입니까? 그러면? 그것도 아니죠. 그리고 통합되지도 않죠. 오늘 의원총회 이 결과는 네. 난 통합은 안 된다는 것을 확인해야지. 그렇게 보세요. 거죠. 네. 그러면 안철수 대표가 결국은 통합에 성공을 못할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그렇죠. 지금 발언하는 의원들 3분의 2는 네. 직설적이든 조금 말을 좀 돌려하든 간에. 그러면 이 점을 한번 여쭤볼게요. 근데 통합 문제는 사실은 의원총회 결의사항이 아니고 당원들의 결의사항인데 어제 언론 보도가 나온 게 뭐냐면 권리당원 대상으로 여론조사해 봤더니 절반 가까이가 통합에 찬성하더라. 이게 지금 흘려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요. 그게 많이 그렇지. 과거에 우리 정치 경험을 보십시오. 네. 1차적으로 좀 중진 의원들 그렇게 좀 공감대 갖고서 네. 그 통합하는 과정도 이게 굉장히 조건이 많은 게 아닙니까? 그걸 이제 과거 보면은 예. 행사하고 네. 그다음에 일단 의원들을 설득을 시키고 예. 그리고 나서 무슨 중앙위원 같은 위원회 같은 데 설득하는 이런 절차를 거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대뜸 여론조사를 해서 한다는 것 자체가 그것은 짱뚱맞은 일이 아닙니까? 네. 과거 정치사를 보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일반적인 전망은 안철수 대표가 통합을 추진하면 호남권 의원들이 탈당을 해서 더불어민주당으로 돌아가고 그러면서 그러니까 국민의당은 남은 사람들과 바른정당 의원들하고 통합을 하고 그래서 제3정당이 될 것이다. 이런 시나리오를 이야기를 하던데 이게 비현실적이라고 보세요? 그거 비현실적입니다. 일단은 예. 통합 논의가 이렇게 쉽게 되질 않고 네. 그러면 또 다시 그냥 대분란만 일으키는 것이고 그야말로 당 자체가 네. 이때 흔들리죠. 그리고 민주당으로 회귀한다는 건 그건 도대체 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요? 네, 그거는 우리가 보더라도 밖에서 보더라도 말이 안 되고 네. 모르겠어요. 정치부 초짜 기사들이 그런 기사를 쓰는지 모르겠는데 아니면 또 그걸 은근히 바라는 어떤 언론이 네. 자기가
사실을 쓰는 게 아니라 예. 자기들이 좋은 그림을 기사로 크게 쓰고 그걸 사실로 인식하고 하는 사람이 있는 게 저는 비극이라고 봅니다. 자, 지금 의원님의 말씀 조금 확대 해석을 하면 안철수 대표는 통합 추진을 위한 당 공식 단위에서의 어떤 그러니까 더 많은 찬성표를 확보하기 힘들 것이고 오히려 당의 지분은 안철수 대표가 아니라 통합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가지고 있다. 이렇게 들리는데 맞습니까? 아니, 그게 뭐 당원이 어떻게 되는 것 떠나서 네. 일단 의원이라는 건 무시할 수 없지 않습니까? 물론이죠. 그렇긴 하죠. 예, 그 의원도 다수 갖다 뜻을 거스리고 당 같은데 현실적으로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걸 가지고서 우리가 이렇게 시끄럽게 만든 거. 잠깐만요. 그러면 안 되면 안철수 대표는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걸 제가 합니까? 나도 직접 물어보시죠. 저는 뭐 솔직히 좀 그런 면이 있죠. 이게 굉장히 큰 사건입니다. 우리 국민당한테. 네. 창당 이후 가장 큰 사건이에요. 아마 좀 제비기가 뭐 리베이트 사건이 있었고 제보 조작이 있었지만 이거는 당의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오늘 많은 의원들이 불필요한 이런 분란을 만들었다고 말씀하시는 분들. 만약에 그러면 지금 의원님의 진단에 따르면 통합이 좌절이 된다면 안철수 대표는 대표직 유지는 물론이고 당 안에 남아있는 것조차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뜻으로 들리는데요. 근데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은 그렇게 좀 생각하지 않으면 그만 아닙니까요? 뭐 제가 좀 이게 비근하니까 될지 모르겠는데 2014년 가을에 당시 민주당의 이른바 이상돈 파동이 있었잖아요. 그때 그 비대위원장으로 모시려다가 그때 박영선 원내대표 겸 비상대책위원장이 사실 혼자 결정한 것도 아니고 문재인 대통령 또 모모 중진 의원들 다 좀 얘기를 하고 저한테 강복했는데 그게 결과적으로 잘 안 됐잖아요. 그래서 박영선 의원은 그 비상대책위원장 그만두고 원내대표도 그만뒀죠. 그런 그 사례에 준해서 읽으면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저는 그런 것이 그 박영선 의원한테는 굉장히 억울한 것이죠. 자기는 좀 선의로 한 것이고 혼자 독단적 결정한 것도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현실이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저도 그래서 박 의원님한테는 굉장히 부채함을 지금도 갖고 있죠. 근데 그런 것이 이제 어떻게 되면 정치 이 세계에서 있어왔던 모습인데 또 이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면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마지막으로 의원님 이 점을 여쭤볼게요. 의원님이 보시기에 안철수 리더십의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기본적으로 제가 볼 때는 일관성이 없고, 그게 뭐 사드 배치 반대를 제일 처음에 반대했던 데는 안철수 대표입니다. 맞습니다. 그것도 뭐 누가 의논했는지도 모르겠고, 그런 부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제가 볼 때는 굉장히 경솔하게 결정하는 것이 나는 그게 제일 큰 문제라고 그때부터 했죠.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고 좀 쉬셔야 될 것 같아요. 많이 피곤하신 것 같습니다. 목소리가.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의원님. 지금까지 국민의당의 이상돈 의원이었고요. 그러니까 누구든 간에 그 공적 부분에 있는 사람, 정치 리더가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덕목은 영어로 표현하면 인티그리티, 일관성, 이런 거죠. 그리고 또 정치 리더로서 가장 중요한 덕목이고 기본적인 자질이라고 볼 수 있으면 이제 현실을 오독하지 않는 거죠. 그래요. 이렇게들이 있는 건데 그런 점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보는 거죠. 그러면 의원님도 그러니까 그 안철수 대표가 좀 일관성이 없이 이랬다 저랬다 한다 이런 걸 좀 체감을 하셨다라는 말로 들리네요. 지금 뭐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당 통합 같은 거 저도 뭐 몇 번 방송 인터뷰하면 질문하는 분들이 집요하게 물어보니까 답을 했는데 사실 이 당 통합 같은 거 하려면 좀 정교하게 해야죠. 당원들 공론화하는 게 아니라 일단 의원들끼리라도 좀 컨센서스를 모으는데 이게 말 나가면 안 되니까 중요한 이른바 당에서 그런 말에 비중이 있는
의원들한테만이라도 해서 공감대가 없고, 네. YS JP 3당 통합도 그렇게 했고, 예. 그리고 안철수 대표 본인과 그 김한길 대표 이끄던 민주당도 뭐 그런 형식을 취한 거 아닙니까? 네네. 근데 오늘 아무튼 이 그 끝장 토론에서 안철수 대표가 지금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내년 지방선거에서 자유한국당 제치고 2등은 해야 하지 않냐. 그러면서 이제 통합의 당위성을 이제 강조를 했다 이렇게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한 게 맞습니까? 그거 2등 얘기는 어저께 저도 메시지에 있었고, 네. 나올 수가 없죠. 예. 나올 수가 없고, 예. 뭐 대충 예상했던 바대로 안철수 대표는 모두 발언을 통해서 예. 이런저런 좀 혼선이 있었지만 통합이 갈 길이다. 예. 뭐 언론에 알려진 바와 같이 뭐 김관영, 최명길, 이원주, 이태규 예. 이런 뭐 통합을 익혀서 의원 확장해야 된다. 뭐 예. 그런 입장을 얘기했죠. 이른바 안철수 대표하고 친한 분들. 네, 뭐 그냥 언론에서 봤던 뭐 그대로죠. 그래요. 그러면 이제 통합에 반대하는 분들이 또 계시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거기서 좀 직설적으로 네. 좀 발언을 굉장히 단호하게 하신 분도 몇 분 계셨고. 어떤 분이 어떻게 말씀하셨는데요? 그건 뭐 되게 다 아시게 될 텐데. 뭐 박지원. 예, 지금 보도가 어떤 게 나오냐면 박지원 의원이 안철수 대표에게 사과를 요구를 했는데 안철수 대표는 대꾸도 하지 않았다. 이런 내용이 보도가 되고 있는데 맞습니까? 뭐 대꾸도 하지 않았다기보다는 이제 제일 마지막에 어떻게 발언 다 듣고 발언을 하겠다. 뭐 이렇게 된 거로 됐다고 봐야죠. 굉장히 좀 박지원 대표께서 굉장히 좀 평소와는 다른. 예. 화가 난 또 말씀을 하셨고, 정동영, 그, 의원도 좀 그런 편이었습니다. 어제 저희가 정동영 의원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이런 거 저런 거 다 떠나서 여기서 한 말하고 저기서 한 말이 다르다. 이 점을 좀 강하게 지금 지적을 했고요. 박지원 의원도 오늘 사과를 요구한 이유가 통합 안 한다고 해놓고 나서 다시 돌아서서 통합 추진한 것. 뭐 이걸 지금 문제 삼은 걸로 보도가 되고 있는데. 사실 그게 제일 문제죠. 그런 걸 떠나서. 사실 그 정치인이라. 네, 바른정당과의 통합 문제를 둘러싸고 내홍을 거듭하던 국민의당이 오늘 끝장 토론을 열었습니다. 끝을 보겠다라는 취지로 의원들이 한데 모여서 이 난상 토론을 벌였다고 하는데요.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 결론이 났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이상돈 의원 연결해서 자세히 얘기 들어보죠.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의원님. 목소리가 그렇게 힘이 없으세요. 네, 그러세요? 네. 진이 빠지셨습니까? 골치 아픈 얘기를 좀 하도 오랫동안 들어서 그렇습니다. 근데 끝났습니까? 글쎄요, 그걸 잘 모르겠어요. 원래 7시까지였는데. 네? 네. 저는 뭐 이 방송 때문에 네. 5분 전에 나왔고요. 예. 지금도 좀 연장해서 하지 않는가. 더 거진 끝나간다고 봐야 되겠죠. 예. 그러면 어떻게 좀 뭐 결론이 도출이 됐습니까? 어때요? 글쎄 모르겠어요. 결론이 나올